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 건데, 이제는 어떤 기능을 만들어 볼 거냐면, 자, 좋아요, 싫어요 기능 만들 겁니다. 자, 좋아요와 싫어요의 기능. 일단 이런 기능 만들려고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내가 저 기능을 어떻게 썼더라 부터 와야 돼요. 자,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싫어요 기능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썼었나요? 그러니까 이 좋아요, 싫어요는 말이 좋아요, 싫어요인 거지 사실 그냥 추천 기능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었을까요? 특정 게시물에 혹은 뭐 영상에 혹은 뭐 피드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내가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좋아요 뭐 좋아요를 눌렀다 알려주면서 버튼이 3개 입혀진다거나 이렇게 기록이 좀 남겠죠? 내가 이 글에 대해서, 내가 이 영상에 대해서, 내가 이 피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어쨌든 남아 있어요. 내가 똑같은 글을 다시 들어가면 난 이미 눌러놨기 때문에 눌러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다시 누른다면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좋아요, 싫어요를 분리시켜서 두 가지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아요를 눌렀던 게시물을 들어가면 눌러진 상태로 있는데 여기서 싫어요를 누른다면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좋아요가 있고 싫어요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좋아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색깔이 입혀진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싫어요 버튼을 누를 거예요. 이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눌렀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얘를 딱 누를 때 애초에 좋아요를 먼저 취소하세요 라는 식으로 문구를 보여준다거나 혹은 내가 얘를 눌렀지만 그냥 얘만 여기 들어있는 이 색깔만 빠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얘를 눌렀을 때 바로 얘 색깔이 입혀지면서 좋아요는 취소되고 싫어요가 눌리거나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에서 진행하면서 알려드릴 상황은 마지막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태에서 반대로 또 좋아요를 다시 누른다. 그럼 얘가 취소가 되고 얘한테 색이 들어오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넘어갈 건데 자, 이 기능을 만들려면요 어쨌든 정보를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눌렀는가 혹은 어떤 글에 싫어요를 눌렀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지금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 가지고 가능할까요? 네. 테이블을 새로 만들긴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테이블을 새로 만들지 않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좋아요는 어떤 데이터가 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좋아요는? 그쵸? 근데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더 깊이 있는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아티클이죠. 내가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를 거야 말 거야 이런 거니까 만약에 테이블을 새로 만들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 아티클 테이블에다가 컬럼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좋아요에 대한 기록과 싫어요에 대한 기록을 저장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가능할까요? 어떻게? 지금 이런 것 마냥 누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글에 1번 글에 예를 들어 좋아요를 1, 2, 3번 회원이 셋 다 눌렀다. 그럼 좋아요 카운트가 3 이런 식으로
자, 네, 여기까지는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여기까지만 하면 문제가 내가 좋아요를 그래서 누가 눌렀는데 알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조회수 할 때도 이 조회수는 누가 올렸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나요? 라고 했었어요. 이 조회수 증가, 이 방금 증가된 1일 증가된 이 조회수를 1번 회원이 올렸는지 2번 회원이 올렸는지 3번 회원이 올렸는지 비회원이 올렸는지가 전혀 안 중요해요. 조회수는. 근데 이 좋아요 싫어요는 어때요? 누가 눌렀는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컬럼 하나 추가해서 이런 정보들을 얘한테 물리게 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컬럼이 하나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컬럼을 자 이렇게 해볼게요. 컬럼을 막 여러 개 추가했어요. 좋아요인지 싫어요인지 누군지 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1번 회원이 1번 글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따봉을 이렇게 딱 눌렀어요. 그러면 1번 글에는 데이터가 찼겠네요. 그럼 다른 사람은 여기에 못 넣어요? 이거 어떻게 보관할 거예요, 데이터? 뭐 콤마 찍어서 연결을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러면 데이터 정교화도 무시하는 거고. 애초에 이렇게 보관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어떤 게시글에 좋아요인지 싫어요인지 뭘 눌렀는데 이게 키포인트예요. 누가 필요한 정보가 누가 그리고 어떤 게시물 그리고 좋아요인지 싫어요인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따로따로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게시물에 한 명만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러면 한 게시물이지만 여러 명이 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싫어요를 누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테이블을 분리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능을 만들어내기도 쉽고요. 그래야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상황은 이해가 되실까요? 왜 우리가 테이블을 분리해야만 하는가? 자, 그래서 이제 테이블 추가할 겁니다. 테이블 이름은 제가 그냥 정해 드릴게요. 리액션 포인트라고. 자, 그냥 단순하게 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을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 포인트가 아쉽게도 DBMS의 그 키워드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리액션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컬럼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들. 누가 어떤 게시글에 뭘 눌렀는데 이런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블한테 필요한 것들 PK 역할을 할 수 있는 ID, REG 데이트 그리고 뭐 업데이트 데이트 사실 업데이트 데이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그냥 이제 세트로 생각하고 일단 넣어 둘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 뭐 필요해요? 일단 누가는 멤버 아이디겠죠. 그리고 어떤 게시글이라는 내용을 가질 수 있게 어떤 게시글 그러면 일단 게시글 번호를 저장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는 뭐 아티클 아이디라고 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지금 이게 L과 대문자 I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라는 말이고요. 릴레이셔널의 약자인 REL 쓴 거고요. 그리고 릴레이셔널 아이디다 라고 한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나눴냐면 자, 좋아요 기능은요. 우리가 현재로서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애만 누를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회원 추천 기능을 한다거나 혹은 댓글에도 좋아요를 누를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생긴다면 이 테이블 그냥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네가 누른 좋아요나 싫어요가 게시글이야? 뭐 댓글이야? 뭐 회원이야? 이런 거를 정해줄 타입 코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아티클 가지고 할 거니까 여기에 아티클에 누른 좋아요라면 아티클이라는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댓글이었다면 리플라이라고 넣을 거예요. 타입 코드니까. 그리고 릴레이셔널 아이디는 뭐겠어요? 그쵸. 아티클이라고 했으면 아티클 중에 아티클 번호가 뭔데? 뭐 예를 들어 2번 글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데이터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보관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아요를 눌렀는가 싫어요를 눌렀는가에 대한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컬럼도 필요하겠죠? 얘는 포인트라고 하는 컬럼으로 쓰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컬럼과 싫어요 컬럼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컬럼을 따로 만들지 않고요. 좋아요는 뭔데, 싫어요는 뭔데를 구별만 지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좋아요는 1이야. 싫어요는 마이너스 1이야. 내가 이런 기준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합계를 구할 때 연산하기도 편하고, 만약에 얘를 이제 뭐 포인트가 아니라 9포인트였다. 아니 뭐 반대로 썼네. 9포인트였다. 그리고 뭐 배드 포인트가 있다. 이러면 9포인트도 누르면 1 올라가야 되고 배드 포인트는 누르면 1 올라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눌렀으면은 얘는 값이 안 들어있어야겠죠. 0이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걸로 구별만 지어 놓는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판단을 다 할 수 있다. 왜냐면 한 사람이 한 글에 대해서 좋아요든 싫어요든 어차피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누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한 사람이 1번 회원이 1번 글에 대해서 좋아요도 눌렀고 싫어요도 눌렀고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리액션 포인트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다가 누가 어떤 게시글에 뭘 눌렀는데를 한 줄씩 저장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포인트를 봤는데 1이야. 그럼 얘는 좋아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싫어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컬럼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시는데 컬럼은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타입이나 뭐 제약사항 같은 거는 일단 아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뭐 수업을 더 설명을 진행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깃 올려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가서 다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지웠다 만들면 되니까 편하게 해보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도 몇 개 넣어 놓으시면 좋고요. 이런 거겠죠? 뭐 1번 회원이 1번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러면 우리가 인서트 할 때 뭘 신경 써야 되는지 딱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용으로도 몇 개 데이터를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화면에 보여줘야 돼요. 자, 이 기능은 단계를 좀 나눠보자면 2개에서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테이블 설계하고 데이터 넣어놓고 그 데이터를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가 먼저 하고, 그건 일단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또 동일할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여기에 버튼을 만들어 줘야겠죠. 근데 이 버튼은 로그인 상태일 때만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좋아요 수, 싫어요 수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버튼도 만들고, 버튼을 만들고 나면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색깔이 입혀지네 마네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걸로 이제 할 게 좀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테이블 설계하고 실제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그려줄 수 있게끔 먼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 보기 때는 좋아요나 싫어요를 나눠서 2개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리스트 쪽에도 추천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면 얘는 둘 다 보여주기엔 좀 지저분하니까 그냥 추천이라고 하나 묶어서 둘의 합계를 보여주면 좋겠죠.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만약에 좋아요는 2개인데 싫어요가 3개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합계, 추천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그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시는 김에 이것도 하나 하실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걸 깜빡해가지고, 그 리스트에 우리 조회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하지 맙시다. 조회수 빼고 그냥 리액션 포인트만 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블 만들어,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테스트용 넣어놓고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는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리스트에도 보여줘야 되고 어디에도 보여줘야 돼요? 디테일에도 보여줘야 되고, 디테일에는 보여줄 때 컬럼 하나 추가돼야겠죠, 당연히. 이 테이블 tr. 그리고 리스트도 마찬가지. td 하나 추가돼야 되겠죠.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잘 판단하셔서 일단 진행해 보시죠. 자, 여러분 쉬는 시간 또 가지시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 드릴 거니까 계속 하고 계시면 돼요. 영상은 여기서 끊지 않고 그냥 3교시 이어서 간 다음에 2, 3교시로 묶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려봤어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테이블 먼저 만들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좀 넣어 놓고 나서, 그리고 필요한 것들 있으면 좀 만들어 놓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따져보죠. 제가 아까 이제 컬럼 같은 거는 다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저는 이런 걸 하나 복사한 다음에 밑에다가 추가를 해주고요. 이름을 리액션 포인트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id랑 업데이트 데이트까지는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고, 이 밑에 있는 게 필요가 없는 건데 이 부분 다 지워버리도록 하고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 나갈게요. 지금 멤버 ID, 렐 타입 코드, 렐 ID, 포인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멤버 ID 그리고 렐 타입 코드 그리고 렐 ID 이거 뭐였지? 포인트까지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멤버 ID 같은 경우는 뭐 고민할 여지 없이 그냥 당연히 인트고 언사인드고 낱널이겠죠? 누가 눌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좋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렐 타입 코드, 이 친구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티클이나 뭐 리플라이나 이런 걸 적을 거다 라고 했으니까 4차 사용을 하도록 하고, 사이즈는 뭐 엄청 클 필요가 없으니까 20 정도. 그리고 낱날, 게시물에 눌렸는지 댓글에 눌렸는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필요한 정보예요. 얘가 누락되어 있는 좋아요나 싫어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코멘트 달아줄 거고요. 여기에는 관련 데이터 타입 코드 정도라고 명시를 해줄게요. 렐 ID, 얘는 실제로 뭐 리플라이든 아티클이든 현재 그 댓글이든 게시글이든 번호를 입력해주는 곳이니까 인트에 언사인드 낱널까지 넣어줄 거고, 코멘트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데이터 번호라고 부여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포인트, 이 친구도 이제 우리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해주기로 했으니까 얘한테는 인트 사용을 해주도록 하고, 낱말 그리고 디폴트 값을 하나 정해줄게요. 0이라고. 자, 얘는 왜 디폴트 값을 정해주는 거냐면요, 널은 연산이 안 돼요. 제가 아까 리스트에서는 좋아요든 싫어요든 합계를 구해오자고 했죠. 1번 글에 좋아요가 3개, 싫어요가 2개면 3-2가 되는 거니까 그냥 좋아요 1개 눌렸다 해서 추천 1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건데, 그런 합계를 하려면 숫자끼리 더해야 돼요. 근데 널은 숫자가 안 돼요. 근데 낱널 해놓으면 디폴트 0 안 해도 어차피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컬럼이 추가될 때는 이제 그냥 0으로 세팅을 해주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인설트를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빠져버리면 얘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폴트를 정해주는 겁니다. 0이라고. 그래서 이런 테이블 하나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만들어 볼까요? 테스트 데이터는 이런 거 하나 가져다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리액션 포인트 여기까지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여기서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라 멤버 아이디 그리고 렐 타입 코드 그리고 렐 아이디 그리고 포인트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두 줄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실제로 값을 한번 넣어 봅시다. 이거는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멤버는 2명밖에 없군요. 멤버를 하나 늘릴까요? 둘은 너무 작아서 이거 하나만 늘리죠. 테스트 1, 1, 1, 1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는데, 지금 게시물이 좀 많단 말이에요. 게시물이 이렇게 많을 때에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쌓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이거 한번 초기화를 할게요. 오랜만에 아티클 테이블 만들고, 이거 그냥 한 번에 하죠. 크리에이트 쪽 여기까지 한 번에 진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설트, 이러면 게시글이 3개, 회원이 3명, 그리고 보드는 2개. 문제가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런 설정을 좀 할 거예요. 1번, 지금 1번 회원이 근데 어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회원과 3번 회원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2번 회원이 1번 글에 좋아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갈게요. 그럼 여기가 2일 거고, 여기는 아티클, 게시물이니까, 그리고 렐 아이디, 얘는 1번 글, 그리고 포인트는 제가 좋아요는 1, 싫어요는 -1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1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복사해서 이번에는 2번 회원이 2번 글에 싫어요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 회원이 2번 글에 싫어요,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줄 거예요. 또 하나 복사해서 이번에는 2번 회원이 3번 글에 싫어요, 2번 회원이 3번 글에 싫어요 이렇게 해주고, 또 하나 복사해서 이번에는 3번 회원이 2번 글에 좋아요 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3번이 2번 글에 좋아요, 이런 식으로. 또 하나 3번 회원이 3번 글에 좋아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데이터가 5개 정도 쌓이게 되는데 이것도 바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select from reaction point. 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를 넣을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회원이 동일한 글에 좋아요나 싫어요를 동시에 누를 수 없다.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현재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인설트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제약을 걸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넣으면 데이터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시고, 이 상황을 괜히 제가 써가면서 한 거 아닙니다. 저도 헷갈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거예요. 데이터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자, db가 수정됐죠? 그러면 당연히 또 저장을 한번 해줘야겠죠. 코드에 와서 db.text 열어서 붙여넣기 해주고 저장. 자, 이러면 일단 테스트 데이터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활용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자, 일단 리스트 쪽 먼저 볼게요. 자, 리스트에서 어디다 보여줄까요? 작성자, 제목 작성자, 작성자의 밑에다가, 작성자의 밑에 아니라 작성자의 옆에다가 하나 보여줘 볼까요? 여기다가 추천이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그럼 td도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자, 리스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아티클스를 db가 가지고 오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아직 리액션 포인트를 가져오고 있지는 않아요. 쿼리를 당연히 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제가 쓰고자 하는 이름을 그냥 미리 정해서 하나 넣어놓죠. 여기에 리스트에서는 이제 합계를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sum reaction point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런 이름으로 가져오고 싶어 라고 하면 얘는 어디에 뭐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아티클 VO에 변수가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자, 아티클로 가서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에 sum reaction point라고 하나 만들 건데, 이 친구의 타입은 int면 될 거예요. 왜냐면 int에 연산된 결과 합계를 가져올 거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이거를 2개 더 만들게요. 왜냐면 어차피 저기서도 써야 돼요. 디테일에서도. 디테일에서는 좋아요랑 싫어요를 분리시켜서 가져올 거였잖아요. 2개를 보여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자, 그럼 리스트에 이런 거 될 거고, 추천. 그러면 이 상태로 만약에 여기서 리스트인데 새로 고침해보면 추천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열리겠죠. 그리고 값이 뭐가 나와요? 이건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네, 지금 새로 고침하면 쿼리에 추가 안 했어요. 얘는 0 나옵니다. 이거 왜 0 나와요? 자, 이 0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0이 아니죠. 여기서 나온 이 0은요. 그러니까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서 이런 변수를 가져왔어요. 이 변수는 실제로 아티클 VO에 있어요. 근데 이 VO에 해당하는 이 변수에 값이 꽂혀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 클래스 아티클이라는 클래스에서 얘는 전역 변수 아니에요? 그럼 디폴트 값 0으로 초기화 됐겠네요. 그래서 그 0이 나온 겁니다. 그냥 얘를 실제로 내가 원하는 값을 보여주려면 얘는 DB에서 가져와야 돼요. 이런 이름으로. 그쵸? 우리가 조회를 했을 때, 셀렉트를 할 때 이런 별명을 지어서 해당하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넘겨줘야 VO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끼워 맞출 거고 그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우리가 JSP에서 그려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둘 다 0이 나오죠, 셋 다. 지금 초기화했으니까 게시글 3개씩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인데 얘를 진짜로 데이터를 나오게끔 하려면 우리가 쿼리를 수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쿼리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자, 이제 얘 빼고 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만 일단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자, 쿼리를 조금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 get articles. 자, 조금 작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화면에 다 안 들어오니까. 자, get articles. 리스트를 그릴 때 사용하는 articles는 얘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이 get articles. 그리고 그 리스트에 숫자 세는 게 이제 이 친구였던 거고, 여기 밑에 있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카운트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게시글 가져올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요, 이미 아티클과 멤버를 조인하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실제로 좋아요의 수, 싫어요의 수, 둘의 합계 뭐 이런 걸 구해와야 돼요. 그러면 그 포인트에 대한 정보는 어디 들어있어요? 그쵸,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일단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리액션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꺼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는 안 되죠. 그렇다라는 건 리액션 포인트를 추가로 조인을 걸거나 뭐 서브 쿼리를 쓰거나 아니면 with AS 같은 걸 써서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리액션 포인트도 이 상황을 연결해 놔야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포인트라는 값을 꺼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서브 쿼리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다중 조인으로 처리하는 방식과 with AS라고 하는 걸 쓰는 방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끄고 제가 이 수업에서 with A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나요?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죠? 아마 다른 수업이었겠죠? 한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자, 어쨌든 다중 조인 방식과 with AS 방식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이 다중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쓰는 방식 그대로 조인을 여러 번 할 뿐이에요. 자, 근데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거 그냥 하는 김에 서브 쿼리까지 얘기를 합시다. 실제로 코드는 안 건드려도 이것까지 얘기는 같이 해볼게요. 자, 서브 쿼리랑 다중 조인 일단 이거는 논해라고 치고 우리가 안 배웠던 거라고 한다면 자, 이거 두 개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서브 쿼리 얘랑 다중 조인이랑 우리가 이거 배울 때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했었죠? 일단 눈에 띄게 특별한 특징은 서브 쿼리는 느리다였어요. 제가 거듭 강조를 드렸던 얘는 구조를 계속 쌓아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구조가 쌓이면 상당히 느리다 라고 했고요. 그것보다 조인이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조인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서브 쿼리가 더 효율적일 때도 물론 있어요. 조인을 걸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조인의 목적으로 서브 쿼리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조인 쓴 것보다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자, 그림판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가 서브 쿼리로 코드를 짰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셀렉트. 일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컬럼들을 막 조회를 할 건데, from 어디서부터 할 거야? 해놓으면 여기서 바로 열리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뭔가 또 다른 셀렉트를 거쳐서 from 뭐 A 이러면은 A에 대한 검색 결과를 통해 그 안에서 얘를 꺼내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인데, 자, 서브 쿼리는 만약에 겹겹이 쌓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from이 막 이렇게 끊길 거고, select 그리고 또 어쩌고 from 열리는데 또 가로가 열려요. 그리고 select 어쩌고 from 했는데 여기서 또 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브 쿼리를 겹겹이 쌓아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요. 자, 첫 번째 셀렉트에 나왔던 이 from을 만나죠. 만났는데 여기서 조회를 해요. 조회를 하는데 얘가 from을 또 만나죠. 그 안에서 조회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3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면은, 자, 그러면 가장 진짜 먼저 조회되는 애는 얘예요, 얘. 이 안쪽에 있는 얘. 왜냐면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났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결과를 뽑아내고, 이 결과를 가지고서 이런 결과를 뽑아내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보세요. 얘가 이 안에 있는 셀렉트에 대한 결과를 찾았어요. 조회를 했어요. 그 결과를 기록해 놓습니다. 자, 종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1번에 대한 결과를 기록해 놔요. 그걸 보면서 2번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번에 대한 결과 기록해 놔요. 그리고 그 2번의 결과에서 3번에 대한 결과 또 기록해 놔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4번에 대한 결과를 화면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이 하나의 쿼리가 실행되기 위해서 저장한 조회의 결과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니까 4번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얘가 찾고, 검색 결과 찾아서 그 안에서 또 찾고 또 찾아서 쌓아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테이블들을 쌓아요. 이렇게 정보를. 자, 이게 서브 쿼리가 동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인을 보겠습니다. 조인은 이거랑은 좀 다르죠? 조인은 이제 select from 그래서 어쩌고 조인 어떤 조인인지는 생략할게요. 어쩌고 그래서 뭐 on 그리고 또 조인이 왔다. 어쩌고 또 on 이런 식으로 쓰죠. 다중 조인 그냥 조인 연결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쓰는 건데, 자, 지금도 뭐 아까 3중첩을 걸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조인 3번 했어요. 그러면 지금 테이블이 뭐 A, 뭐 B, C, D 이렇게 4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서 나는 이런 결과를 얻어낼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처럼 종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 A랑 B를 조인해요. 첫 번째 조인을 만나면 얘네들을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뽑아냈죠. 그러니까 묶은 테이블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얘도 그걸 기록을 해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기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1번과 얘를 또 조인을 하죠. 그러면 이만큼을 묶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번 플러스 C라고 하는 결과를 이렇게 보관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완성된 완성톤 플러스 C가 돼서 이걸 하나로 보고 또 하나로 묶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첫 번째 1번이 있었을 때 이 1번 플러스 C가 되면 이걸 하나로 본다. 서브 쿼리는 겹겹이 쌓았어요. 근데 얘는 이게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 한 덩어리에서 D를 또 붙여요. 그러면 여기서 D를 또 붙인 다음에 이게 또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덩어리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서브 쿼리보다 조인이 빠른 이유는 이겁니다. 서브 쿼리는 물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가 그냥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인 거죠. 근데 얘는 한 번 조인의 형태가 이루어지면 그게 그냥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한 번 조인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 또 조인하면 그거에 플러스 된 거 우리는 하나, 또 조인하면 그거에 플러스 돼서 우리는 하나. 그럼 결국 하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걸 별개로 테이블들을 다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서브 쿼리보다 상대적으로 조인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가 다중 조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with AS, 이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거는 그냥 이제 MySQL과 오라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좀 편리한 그런 짜여진 함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 일단 제가 문법에 대해서 아직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쿼리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이 소가로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얘는요, 여기서 만들어낸 쿼리의 결과가 있죠. 그 결과를요, 이렇게 종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종이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종이에 기록하지 않는데 얘가 어떻게 알아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치면 그 조회 한 번 했을 때 그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사람은 옮겨 적어요. 막 필기를 해요. 그리고 얘를 가지고 또 결과를 뽑아내서 필기를 막 해요. 이게 서브 쿼리. 이렇게. 근데 다중 조인은 기록을 해요. 플러스 이렇게 되면 이 기록을 하나로 합쳐서 좀 키워서 이렇게 보관을 해요. 또 키워서 이렇게 보관을 해요. 이게 다중 조인. 근데 with AS는 얘는 기록을 안 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으로. 사람이라면 당연히 상상으로 기억하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얘는 누구예요? 컴퓨터잖아요. 얘는 그 상상 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유지한 채로 다른 애에서 만약에 얘를 갖다 쓰겠다, A를 갖다 쓰겠다라 그러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애초에 물리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는 거니까 빠르지 않을까요? 네, 얘는 아주 많이 빠릅니다. 이거에 대한 기술이 이제 뷰, 가상화의 개념이 좀 섞여요. 이제 뷰 테이블화 시켜서 이렇게 가상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테이블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꺼내 쓴다의 개념이 이제 with AS라는 문법과 연결이 되는 건데, 가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리소스에 대한 부담도 적고요. 실행시킬 때 실행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저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서브 쿼리보다 조인이 빠르고 조인보다 누가 빠르다? with AS가 빠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는 MySQL이죠? MySQL with AS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윗절 사용법 해서 가상 테이블이라고 나와요. 사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좀 더 길게 나온 거 없나? 이게 다야?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자, 윗절이기 때문에 위서로 시작을 해요. 제가 AS 뒤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앞이네요. 이 TBL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짓고자 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얼리어스 AS를 붙이면 별명 짓는 거죠. 여기서는 그 순서가 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짓고자 하는 별명을 먼저 넣고 AS 한 다음에 괄호를 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쿼리를 짜요. 여기서 이제 유니온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그냥 셀렉트 쿼리 하나 실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렉트 쿼리를 실행해서 어떤 테이블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결과를 물리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갖고 있겠다의 상태인데, 그 가상으로 가진 상태에서
tbl이라고 이름 붙인 이 테이블을 조회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여기 있는 데이터 갖다가 보여줘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얘는 한 번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 그림판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얘는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좀 더 상황에 맞게끔 바꿔드릴게요. 자, A, AS, 다음 B, AS 이런 식으로 자, 컴마로 구분자를 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윗절이 또 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름 AS 한 다음에 소괄호 또 열고 내가 원하는 거 또 하고 컴마 또 찍고 뭐 C, AS 하고 소괄호 열고 이거의 개수의 제한이 딱히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얘네들을 다 만들면 돼요. 근데 얘가 심지어 진짜 혁신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네 덩이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덩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요. 자, 이 밑에서 나는 1번 플러스 4번 또 할 수 있고요. 1번 플러스 4번 플러스 3번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3번 플러스 1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내가 그냥 극단적인 테이블처럼 이 네 개를 따로 다룰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밑에서 내가 진짜로 조회하고자 하는 그 셀렉트문을 적을 때 이 밑에서 조인을 또 쓸 수 있고 서브 쿼리도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 쿼리가 실행되는 시점에 이 결과물들을 다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냥 그게 전부예요. 얘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사실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얘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리액션 포인트에 대한 쿼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예 이렇게 할까요? 아니다. 이거는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다음 주 수업 때 아예 그냥 서브 쿼리부터 다중 조인 아니다 서브 쿼리 뺍시다. 다중 조인이랑 with AS 사용해서 이 해당 쿼리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수정하는 거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오시면 좋은 것들이 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조인을 걸어서 포인트라는 정보를 가져올 건데 이제 리액션 포인트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요 1번 글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 애초에 우리가 예시로 넣어놓은 이 데이터만 봐도 지금 2번 글과 3번 글은 두 개씩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추가로 조인을 걸 때 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이 A와 M의 결과로 얻어낸 이 조인의 결과로 얻어낸 데이터의 ID에서 그 ID랑 뭐 리액션 포인트가 갖고 있는 릴레이셔널 ID랑 매칭을 해서 가져오긴 할 건데 그냥 단순히 매칭만 걸어버리면 2번 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두 개 나올 거잖아요. 일치하는 게 두 개니까. 그럼 2번 글은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페이지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면 여기에 2번 글이 두 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인트, 리액션 포인트에서 가져오는 결과를 한 줄로 압축해서 가져와야만 해요. 그래야 얘랑 정상적으로 조인을 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sum이라고 하는 집계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집계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집계 함수가 쓰이면 세트로 오는 게 뭐라고요? 그룹 바이. 이거 세트로 와야 되죠. 근데 이 두 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사용을 할 건데 이거 두 개만 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는 검색을 해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이제 MySQL 안에 이런 게 있어요. ifNull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i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서치를 좀 해보고 오시면 좋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니까 이거 한번 검색해보고 오시고 이것들을 골고루 활용해서 이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쿼리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제 with AS 같은 경우는 MySQL이랑 오라클에서 쓸 수 있는 함수예요.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제외한 다른 DBMS에서는요.
뭐 포스트그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MS SQL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이런 거는 이제 DBMS가 가지는 특징 같은 거였죠. 얘네들은 공교롭게도 둘 다 사용이 가능한데 나머지 애들은 이런 거 없습니다. VDS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에서 이 VDS를 적절히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 MySQL에서 쓸 수 있는 이 ifNull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 오라클에서 사용을 했다라고 보면 오라클에 이런 거 없어요. ifNull. 대신에 얘한테는 MVL이라는 게 있어요. 둘이 동일한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오라클에서는 MVL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MySQL에서는 ifNu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돼요. 이건 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 뭐 당연히 DBMS가 가지는 그 특징들과 차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차이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검색을 할 때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맞게 MySQL ifNull이라고 검색을 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if 또한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주말 동안에 한번 체크해보고 오시고요. 다음 주 수업에서 제가 다중 조인 그리고 VDS 사용 버전 쿼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도 해드릴까? 아니요, 이거는 하지 맙시다.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서브 쿼리를 쓴다고 그 안에서 조인을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단순히 서브 쿼리만으로 해결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브 쿼리는 생략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진행한 거 제가 코멘트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저런 걸 검색해 보시면서 내가 쿼리 짤 수 있겠는데? 라고 느껴지면 짜보셔도 돼요. 그런 거야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줄 거니까 시도를 해보시고 하다가 좀 느낌은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질문하셔도 되고 괜찮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